발뒤꿈치에 두꺼운 각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지 굳은 살이라고 생각하고 만지거나 벗겨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발뒤꿈치 각질은 여름철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을 때 심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발뒤꿈치 각질이 잘 제거되지 않는다면, 또 오랫동안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우리가 굳은 살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각질은 사실 대부분 굳은 살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보습제를 수없이 바르고 보습을 유지해주는 양말부터 각질 제거 패치부터 각질 제거 도구까지 사용해봤지만 효과를 못 보신 분이라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피부과에 제일 많은 환자가 무좀 환자라고 합니다. 발뒤꿈치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무좀이야 하시겠지만 아무리 수분 보충을 해줘도 없어지지 않았던 각질은 바로 무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좀의 증상으로는 지간형, 수포형, 각화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간형은 발가락 사이에 각질이 벗겨지고 하얗게 짓무르면서 꼬릿한 냄새가 납니다. 발가락은 서로 맞닿아 있어 습하기 때문에 피부 사상균이 자라기 좋은 부위입니다. 조기 지간형인 경우 향진균제 연고를 꾸준히 바르면서 치료를 진행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발바닥 전체에 각질이 벗겨지거나 통증과 가려움이 심할 경우 피부과에 처방하는 항진균제를 먹거나 발라야 한다고 합니다. 수포형 무좀은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크고 작은 물집이 발생하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특히 땀이 많은 여름철에 피부가 습해지면서 피부 사상균이 각질층과 표피층 사이로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급증하게 됩니다.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데 긁으면 물집이 터지게 되면서 세균 감염이 되기 쉬우니 빠른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각화형 무좀입니다. 무좀은 은색 각질이 생기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렵지도 않고 냄새가 없어 무좀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방치하게 되면 각질이 더 두꺼워져서 피부가 갈라지고 피까지 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발뒤꿈치 각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각화형 무좀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님은 방송에서 발뒤꿈치에 각질이 생긴 사람 대부분이 무좀 환자라는 사실을 알려 충격을 안긴 바 있는데요. 발뒤꿈치 각질이 두꺼워지면 무좀으로 봐야 합니다. 가려운 증상이 없어 무좀인 줄 모르지만 사실 열의 아홉은 무좀입니다 라고 말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신을 때 통풍이 잘 되고 꽉 끼는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신발과 깔창은 자주 세척하는 것이 좋으며 습기가 가득한 환경에서는 신발 사이에 신문지 등을 넣어두는 것이 좋으며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물과 향균 비누로 손 씻는 것처럼 발도 발가락 사이사이 깨끗하게 씻어주고 건조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한의 진균학회에서 621명을 대상으로 2017년 대국민 손발톱 무좀 질환인식 조사를 했더니 일상생활에 불편한 요소이긴 하지만 실제로 오랜 기간 걸린다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손발톱 무좀 환자는 약 70%나 된다고 합니다. 6에서 12개월간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또 병원에 내원하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민간요법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꼭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정밀검진을 받고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 피부의 각질층이 부드러워지게 한 후에 무좀 치료약을 바르고 건조한 상태로 둔다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없어지지 않는 발뒤꿈치 각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평생 손발톱 무좀과 함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좀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추운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더 미루지 말고 관리를 시작해봅시다. 이젠 100세 시대이고 우린 건강해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